안녕하십니까. 안세회계대표 황정혜사입니다. 오늘 이제 775강은요, 법인의 회계결산과 세무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안세지경전을 2020년 3월 18일자 표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가 3월 말이 끼내면서 법인의 회계결산이 막바지에 있고 또 세무조정도 해야 되니까 그 격리 실무자들한테는 아주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셔서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자, 이제 회계상의 단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모든 수익에서 지반 비용을 차감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회계의 AI에 의해서 자동 결산이 되면서 이제는 거의 전에같이 일일이 입력하고 확인하고 대조해서 하는 이 시간 소모 작업이 완전히 AI에서 대량으로 그냥 즉시 처리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회계 전공의 실무자들은 AI가 처리한 것의 예외 사항이나 특이 사항들을 잘 수습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기본에 대량으로 처리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정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작업이죠. 그래서 그거를 AI가 한 거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요새는 이제 회계 격리 실무자들이 일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상기순이익이 확산이 되면은 거기에 세무상에 세무조정을 하는데, 세무조정은 이제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중심의 항목에서 수익에다가 입금살입을 더하고 입금부살입을 빼고 해서 세무상의 수익이 나오고, 비용 원가 항목에서 송금살입을 더하고 송금부살입을 빼서 세무상의 비용이 나와서 세무상의 수익하고 세무상의 비용의 차액이 이제 세무상의 순이익, 즉 세무상 용어로는 각삼류 소득이 돼서 나온 것이죠. 그 각삼류 소득이 딱 나오면 이제 이것이 세무상의 소득으로서 과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소급해서 10년 내에 결손금까지 있으면 다 빼주는, 그냥 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빼주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향후의 결손도 이 전년도에 손익하고 1년 내에는 차감해서 상수해가지고 작년에 법인세를 더 많이 낸 것을 환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고 기여결손을 빼고 비과세소득하고 소득공제를 빼면은 법인세 과세 표준이 나와요. 이 과세 표준이 바로 이제 이 과세가액이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기본 2억 원까지는 9%, 기본 2억 초과 200억까지는 19%, 200억 초과 3천억까지는 21%, 3천억 초과는 24%의 세율을 붙이고, 여기다가 법인의 비업용 토지나 비사용 토지나 아니면 법인은 잠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권하지 않죠. 그래서 금지는 못하고 이거를 세율을 더 추가해서 낸다. 초과 이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내는데 그 세율은 비사용 토지는 10%, 주택이나 입주권 등은 20%, 또 미등기 주택이나 비사용 토지는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감히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주택 중에서 직원의 사택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의 사택은 기본적으로 법인이 업무용 용도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봐서 그 추가 법인세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나 세액공제 감면을 빼고, 세액공제 감면에 이제 중소기업이 이용할 만한 7가지를 쭉 제가 한번 추출해 보니까 AI하고 맞춰 봤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창업 감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조업에 대한 고유한 세액 감면 20% 정도 해주는 것이 있고, 중소기업 고용 증대세액 공제, 그 다음에 통합투자세액 공제, 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여섯 개가 거의 모든 기업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공통으로. 이렇게 해서 감면을 빼고 납부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중간이나 6개월 단위로 낸 세액을 빼주고, 원천징수된 이자수나 배당된 세액을 빼주면 여기 이제 이것이 자진징금 납부할 세액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진징금 납부할 세액은 이제 분납할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전체적인 세무조정의 흐름도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각 항목마다 이제 위하고 프로그램이나 기타 이런 프로그램에서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은 기본 입력 사항을 잘 입력하면은 웬만한 사항은 다 자동으로 계산이 검증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쉽게 된 시대에 있다. 이제 선택과 판단을 잘 하시면 된다. 이럴 때의 기본 개념은 세법적 기본 지식이나 라직이 갖춰진 상태라면 잘 보이고 그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면 잘 안 보여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세무조정사항에서 결산 조정하고 신고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결산 조정은 주로 이제 내부적 거래로서 외부에서의 그 거래하고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결산 조정이 되는 것이 감가상각비, 또 퇴직금 충당금 전입액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신고조정사항은 이 거래가 있는 것이 대외적 거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회계상 반영 안 해도 세무조정만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단체 퇴직급여의 송금 산입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 이제 같은 퇴직금이라 할지라도 퇴직금 내부 계산은 결산조정사항이고 퇴직금 외부 이치는 신고조정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조정에 대해서 참고되는 전체 윤곽을 한번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생의 대표 박윤정이었습니다.